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홍화 발색, 제가 이제 크게 묶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 3유형으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품종이냐면 화색이 늦게 들어오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홍화 중에 일찍 들어오는 거 선천성, 중간 있고, 그 다음에 뭐 급발색해서 후천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나눠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서도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도입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좀 더 이제 색다르게 보는 건데, 늦게 들어오는 품종은 어떻게 발색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잎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잎은 역시 이것도 무지잎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잎이 많고, 그리고 서나 서성을 띠거나 서반성을 띠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무늬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남는 게 아니라 탈색된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 무희나 제가 사몽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외에도 발색이 잘 되는 유형들을 보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발색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유형들을 보면 무늬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제3 유형은 어떤 거냐면, 이게 소바인지 호피바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나왔다 안 나왔다도 하고, 그러한 난초들 특징이 굉장히 화색, 그 소위 그 생합성도 길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짧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색도 늦습니다. 굉장히 늦어요.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더 늦은 경우는 개화 때 화색을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개화 때면은 언젠가 2월 말이죠. 우리가 전시에 맞춰서 하려고 가온을 좀 해주죠. 그래서 꽃대 추대를 하고 꽃 모양을 잡을 때, 그런데 포일을 벗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색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화하면서 색이 그때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들을 제가 이제 3유형으로 묶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토시아닌이 발현되는, 우리 육안으로 발현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늦은 거죠. 예. 물론 일찍 또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드물고요. 대다수는 늦게 화색이 발현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걸 후천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유형 중에도 화색이 굉장히 많은 양이 있고요. 그런데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화색이 많았다가 어중간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홍화수심에도 그러한 그 형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발색이 불안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우리 화형이 좋은 난초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난초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발색 연구에 온 신경을 다 쓰고 매달리는 난초들이 그러한 난초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주 독특한 경우를 제가 표현을 할게요. 처음에 꽃눈이 형성됐을 때 대부분 조기 차광을 하죠. 예, 조기 차광을 하고 그대로 화통을 씌워서 1월 말까지 끌고 갑니다. 1월 말까지 끌고 가고, 그때서 이제 벗겨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전시장이나 또는 그렇게 늦게까지 씌운 난초를 구분할 수 있는 건, 화판 기부 쪽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늦게까지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죠? 뭐 2월 말까지도 끌고 가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점 1월 말이 잘 나오는지, 2월 중순이 잘 나오는지, 2월 말이 잘 나오는지, 이제 그거에 맞춰서 화통을 따로따로 벗겨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오는 시점을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전후로 다시 또 해보고, 그 다음에 화분의 안정도, 약간 산성화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보고 잘 나오는 시점을 잡는 겁니다. 예.
반면에 아주 독특하다는 품종은 뭐냐면요. 그렇게 했을 때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발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꽃눈이 형성되고 엽록소를 만들게 내비둡니다. 예. 얼기설기 수태를 덮어놓고 9월 달이면 1cm 이상 성장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꽃봉우리가 여뭅니다. 완전히 여물기 직전에 화통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엽록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끌고 가서 벗겨 봤는데 그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도대체, 그러면은 생합성을 꽃봉오리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는 어중간할 때는 안 하고 그 나중에 개화할 때 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품종도 있다는 거죠. 예. 자, 또 한 가지는 또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똑같이 관리합니다. 조기 차광하고 엽록소를 완전히 제거해서 휴면기 때 1월이나 2월 초에 벗겨놨다가 그리고 그냥 내비두면은 어느 중간하게 색이 나와요. 그런데 온도를 높여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온도를. 또 그러한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굉장히, 제가 그랬죠. 세 가지 유형을 다시 여섯 가지로 12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각 품종에 따라 특성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여겨졌다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해안 지방에서 많이 나와요. 남해안 또는, 그러니까 남해안이라는 건 전라도나 경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해안 중에도 내륙 지방에서도 좋은 품종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훨씬 많은 품종도 있고 훨씬 우수한 품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색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발색 방법도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 답 안 주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꿀팁으로 넘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 많은 품종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품종에 관해서만 제가 알고 있는 거지, 들어보면요, 저도 생소한 게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뭐 화랑 그 발색 방법이라든가, 여기서 발색해보면 애지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준수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쪽 지방 사람들이 기가 막힌 애거든요. 저쪽 울산, 부산 쪽이 정말 잘 냅니다. 거기에는 뭔가 방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비공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공개를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단지 온도가 높았을 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저온에 영향을 받는 게 있고 아주 고온에도 영향을 받는 품종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화통을 조기에 씌웠다가 늦게 벗기는 경우가 있고, 조금 수태로 덮었다가 다시 화통으로 바꿨다가 어느 정도 엽록소가 형성이 되면, 그리고 늦게 1월 중순서부터 2월 중순까지 거의 됩니다. 그리고 발색도 그때 화통을 벗겨보면 2월 중순부터 보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 2월 초에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2월 중순에 보이기도 하는데 화통을 벗겨서 꽃대가 추대될 때까지 색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유형까지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화통 벗기는 시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온 처리나 고온 처리도 중요하다. 대부분은, 대다수는 저온 처리가 맞습니다. 근데 고온 온도를 높여줘야 나오는 것도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유형까지 묶어봤는데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도태되는 수순을 또 밟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시면 그건 이제 어느 유형에 묶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깝게, 아니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심지어는 길게는 제가 10년 넘게 걸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매년 꽃만 달아주면 좀 짧아지겠죠. 한 해 걸르면 더 길어집니다. 이런 정도로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많은 서로 이제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거기 또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